안녕 여러분, 우정이에요. 얼마 전에 인스타 무물로 팔 지방흡입 했는데 궁금한 점 남겨주면 영상에 담아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방흡입 후기 플러스 여러분들 Q&A까지 한 번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에 좀 정리해와서 이 내용들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할 데가 어디 있어서 살이 네가 어디 쪘다고 지방흡입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제가 옷으로 잘 커버하고 다녀서 그렇지 제 팔뚝살이 엄청나게 찌고 있었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두꺼운 팔뚝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28? 이때까지는 평생 밥 5공기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의 개말라 인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유튜브 하면서 집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절대적인 칼로리 소모량이 굉장히 줄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편하게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게 되고 1년에 한 2-3kg씩 야금야금 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큰 편이고 뼈대가 원래 좀 얇고 팔다리가 긴 체형이다 보니까 살이 쪄도 티 안 나게 하는 게 조금 쉬운 그런 체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여러분들도 제가 살이 별로 안 쪘는데 뭔 지방흡입이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조금씩 다 같이 확장이 됐다면 이 팔 하완 부분은 엄청 말랐는데 딱 가슴 옆에 이렇게 붙이면 나오는 여기 팔뚝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이제 영상 찍을 때 여기까지 나오면 살이 하나도 안 쪄 보이는데 이 밑에 살짝 나오면 겨드랑이에 팔을 붙일 수 없는 땅땅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팔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이것만 없으면 진짜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몸인데 이거 하나가 몸을 되게 안 이뻐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빠졌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팔 부분은 죽어라고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직업이고 특히나 이렇게 상반신이 보여질 일이 굉장히 많고 이제 패션 관련돼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입을 수 있는 옷의 제약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최근 한 1-2년 동안 이 팔뚝 계속 늘어나는 팔뚝을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데 친구가 나 지방흡입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말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방흡입을 했다고 해서 언니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살찌지 않은 사람도 지방흡입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흡입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제가 유튜버나 이런 보여지는 직업이 아니었다면 좀 더 길게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정보는 절대 알려드릴 수 없는 거 아시죠? 메일이나 DM으로 정보 물어보셔도 병원 정보 공유는 절대 어렵습니다. 지방분해 주사, MPL 이런 게 아닌 지방흡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애초에 그런 걸 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 지방흡입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딱 저한테 들어와 버린 거라서 그 앞에 거는 해볼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나서 지방분해 주사 맞은 친구들 얘기도 하고 듣고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뭔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피부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엄청 길게 150만 원어치 토닝 10회권 끊어가지고 다니는 거가 있고 만약에 한 번의 수술로 피부 표면에 껍질을 벗겨버려가지고 새로운 피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후자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방분해 주사나 지방흡입은 약간 그런 느낌. 한 번에 하냐? 그렇지 않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냐?
효과가 100% 있냐 그거의 차이였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지방분해 주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지방흡입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랑 얘기하고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막 지방흡입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가본이라고 살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 살 표면보다는 안쪽이 좀 울퉁불퉁하게 뭉친 것처럼 된다고 하는 부작용이 지방흡입 부작용 중에 제일 많고 흔한 부작용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예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과본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겨도 자연스럽게 언젠가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병원 알아본 거는 그 네이버에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성형 카페 발지방 흡입 이렇게 해가지고 쳐서 댓글에 엄청 거론 많이 되는 병원들 5군데 추려서 상담을 갔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 성형이나 이런 거 할 때 병원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방법이 엄청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자연스럽게 병원 홍보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면 광고 댓글에 낚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100% 제가 한 방법으로 병원을 찾아보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찾아서 간 병원, 제가 수술한 병원이 엄청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총 5군데 병원 상담을 예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 간 곳에서 하기로 하고 뒤에 4군데는 다 제꼈어요. 일단 뒤에 4개를 가는 게 너무 귀찮았고요. 그리고 병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원장님 2분인가? 그랬고 대기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응대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친절했고 제가 찾아봤을 때 저는 상담하러 가기 전에 병원 다 전화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견적을 미리 받아보고 가는데 뭐 최소 170에서 뭐 많으면 300 초반이랬거든요. 이 팔뚝만 하는데도. 근데 제가 갔었던 병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해서 그냥 이런 모든 점들 때문에 첫 번째 병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상담할 때 초음파도 해주고 몇 cc 정도 뽑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수술한 병원은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실장님 상담하고 그 내용 토대로 이제 원장님 보는데 원장님이랑 한 1분 대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팔 딱 보자마자 잘 되겠네요.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이 원장님은 절대 살 잘 안 빠질 것 같은 사람들 지방흡입 효과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길래 뭐 나한테 여기서 수술하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효과 있을 것 같다면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말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너무 몇 년 동안 스트레스였어요. 되게 점진적으로 좀 몸이어가지고 살이 되게 단단해요. 지방층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털었을 때 저랑 비슷한 정도의 지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 털렁털렁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엄청 털렁털렁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지방이 아닌 게 아닌 것이다. 배고파. 6시간 동안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했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요. 일하기 전에는 꼭 몸무게를 찍더라고요. 바지를 벗고 조금이라도 핸드폰이 무거우니까. 에? 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에? 병원 왔다. 다 했어요? 나오시면 액세서리 빼려고. 빼야 되죠? 맞아요. 사진을 찍고 왔는데 조금 민망했어요. 되게 볼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출혈 피부염이 있을 수 있는데 수액이 절개 부위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움직이셔야 순환이 빠르고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움직이셔도 되고 오히려 산책하셔도 돼요.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술대에 눕는 거라서 조금 걱정돼요. 그래도 수술은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막 과하게는 안 먹는데 잘 와인이랑 소주랑 막 섞어가지고 막 2병 이상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는 있는데 되게 천천히 먹어요. 한 병.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좋아하시는구나. 유튜버가 낳은 괴물의 친구들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회복이 오자마자 전화하고 답장했는데요. 제 카톡이 그지처럼 써지는데 이게 내 머릿속은 그게 아닌데 이게 자꾸 이렇게 치워지는 게 너무너무 열받아. 일단 잠시 마취가 깰 때 동안 조금 수술 끝. 지금은 다 붕대로 감아놔가지고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수술 과정은 병원에 가자마자 제 몸 사이즈를 재가지고 압박복을 맞춰주세요. 계속 회복할 때 입고 있어야 되는 압박복. 인바디 재고 사진 찍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그 위생 반주, 우리 그 아로마 마사지 할 때 입는 이상한 반주 있잖아요. 그 반주 입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라인 따고 이런 걸 꼭 해야 하는가. 지방흡입을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모든 병원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위생 반주만 입고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똑같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술방은 멸균실이고 내 전후 사진을 찍어야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 따는 것도 라인을 따야 그대로 우리 쌍수할 때도 이렇게 펜으로 그려놓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선생님이 그걸 보고 수술을 해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수술방 들어가면은 또 이불 같은 그런 천도 덮어주셔가지고 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상체 전체에 그 소독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1, 2, 3 세고 꿈나라로 갔습니다. 눈 떠보니까 회복실이었어요. 이 팔도 그냥 팔 하나로 딱 치는 게 아니라 부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안쪽, 뒤에 견갑, 어깨 이런 식으로 부분들이 다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 팔뚝살 전체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실장님이 부유방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부유방 사이즈가 원래 큰 편이 아니었어서 정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겨드랑이 주름 많아져가지고 더 좀 그럴 거다 이렇게 말해 주셔가지고 부유방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왕 수술하기로 하고 이왕 날씬해지기로 한 거 하는 게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마지막 그 라인 그릴 때 의사쌤한테 팔은 얇아지는데 부유방만 그대로면은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뺄 게 많지는 않아서 많이 뺄 수는 없겠지만 이왕 하는 거 그냥 같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유방도 추가해서 팔뚝 전체 부유방 지방흡입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부유방이랑 팔까지 다 합치면 300만 원 초반 정도 됐습니다. 첫날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퇴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놀랍게도 단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내가 수술을 했다는 감각이 전혀 없이 그냥 마취 때문에 조금 몽롱하다? 이거밖에 없어서 밥 먹고 커피도 먹고 식사하고 집에 가서 대청소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부터 샤워하라고 했는데 저는 찝찝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붕대는 그 당일날 풀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붕대 풀고 가슴 밑으로만 해서 첫날에도 샤워를 했었고요. 수술할 때 구멍을 총 4개를 뚫는데 이렇게 겨드랑이 앞쪽 뒤쪽 뚫어요. 근데 거기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지방흡입할 때 넣었던 용액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해서 수건 같은 거 좀 깔고 자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요. 같이 깨고 나서도 저는 일상생활 하는데 정말 아무 지장도 없었어요. 둘째 날에서 한 5, 6일 차까지는 근육이 조금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아파 막 못 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뭐 이런 거 들고 뭐 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건 다 괜찮은데 뭐 택배 뜯을 때라던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해서 뭐 든다던가 이 뒷근육을 써야 될 때가 조금
조금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지방흡입하고 바로 일상생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느꼈고, 뭐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라던가 승무원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한 일주일 되던 날에는 패션 영상도 찍고 했었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6일차 좀 지나고 10일차 정도까지는 근육 땡기는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살갗이 좀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내 옷이랑 살만 스쳐도 너무 아파 이런 거는 아니고,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세게 만졌을 때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친구들 야 진짜 개웃겨 이렇게 하면서 내 팔을 때리면 이렇게 되는 정도의 살이 좀 아린 느낌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세게 만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옆으로 자야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지방흡입하고 나면 너무 아파서 옆으로 못 자지 않을까 싶었는데, 팔이 눌려도 잘 때 불편한 거 하나도 못 느꼈고, 이제 제가 나중에 병원 가서 옆으로 자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옆으로 자면 이게 압박이 돼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붓기, 멍 이런 게 진짜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원래 멍이 진짜 잘 드는 편이거든요. 둘째 날 저녁입니다. 여기가 수술하는 이쪽이 제일 많이 땡땡하게 부어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팔뚝 부분은 되게 가는데 이 밑에가 완전 왕왕 멍 같은 거? 요거는 요 정도 들었어요. 멍보다는 뭔가 다른 종류의 것 같은데, 이렇게 드니까 여러분 많이 부은 게 느껴지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라인이 이 붓기 아래쪽 이쪽 붓기 말고는 라인이 정말 슬림해졌어요. 이 전체적인 그 바디 쉐입이 되게 달라 보이는 느낌? 수술하기 전이랑 달라진 건 이 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너무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이거 수술을 했다는 걸 까먹고 살아서 후기를 며칠 동안 안 찍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 11일, 12일째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살짝 튀어나오기는 해요. 여기 이제 붓기인지 아니면 제가 요즘에 또 다시 좀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 팔도 이 정도. 상체 라인이 진짜 슬림해 보여졌어요. 옆라인은 이 정도. 멍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예 싹 사라졌고, 붓기는 제가 모르는 그런 잔여 붓기들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보통 2, 3일 차가 제일 많이 붓잖아요. 2, 3일 차는 요 부위가 제일 많이 부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붓냐? 그런 건 아니고 만졌을 때 살짝 말캉말캉한 느낌? 남들이 봤을 때 이거를 딱히 붓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제가 또 조금 걱정했던 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심심하니까 막 후기들 찾아보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팔뚝 지방흡입을 했는데 엄청 많이 부었는데 이 붓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와가지고 도라에몽 손이 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동성해지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부으면 어떡하지? 바본 생기는 것보다 그게 더 걱정이 됐어요. 이 밑으로는 저는 붓기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많이 아플까요? 회복할 때? 많이 부을까요?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정말 자신 있게 정말 별로 안 부을 거다.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구라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정말 별로 안 아팠고 붓기도 많이 없어서 나중에 병원 가서 근데 진짜로 별로 안 아프고 붓기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수술할 때 딱 그 지방만 건드려야 되는데 근육층을 좀 많이 건들게 되면 많이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흡입도 뭔가 그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 스킬을 되게 많이 타는 수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압박복을 한 2주 정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 5일 만에 벗어버렸어요. 전 진짜 답답한 게 싫어가지고 제 허리 딱 맞는 바지도 안 입는 사람인데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 아픈 거는 거의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팔 쭉 폈을 때 스트레칭 쫙
할 때 이쪽 근육이 짱짱하게 당기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들었었어요. 이렇게 중량 치는 헬스 같은 거는 조금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지방흡입하고 나서는 오히려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핑계를 대고 필라테스 한 달 동안 안 갔습니다. 후관리라고 할 만한 거는 병원에서 해준 건 인모드, 바디 인모드 2주차 때인가 한번 해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후관리는 뭐 집 와서 요거 소독하고 방수밴드 붙이고 샤워하고 뭐 그런 거? 그러고 나서 흉터 관리, 이 흉터 관리 해주라고 연고도 봤는데 귀찮아서 한 3번 바르고 말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흉터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자꾸 까먹어요. 만약에 지방흡입 하시게 된다면 흉 관리 꼭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보는 안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제 팔을 만졌을 때 뭔가 딱딱하게 막 부분 뭉쳐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병원에 이거 뭐냐 했더니 제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을 더 드러내니까 그 밑에 숨어있던 내 근육층이 느껴지는 거지. 내 근육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인체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감각은 한 일주일 차까지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피부과라던가 치과에서 마취하고 살짝 몇 시간 동안 내 피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 10일 정도? 제가 수술하는 날 당일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제 평소 몸무게보다 5kg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항상 유지하던 몸무게로 돌아왔는데 팔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가늡니다. 일주일 차 때보다는 조금 두꺼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당연히 몸무게가 다시 쪘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이 조금 쪄서 돌아왔어도 제 주변에서 제 팔 보면 진짜 다 인형팔 됐다고, 진짜 팔 개얇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확실히 싹 가늘어졌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팔을 붙여도 이 부분이 밉게 튀어나오지 않죠. 옷핏이 진짜 달라졌어요. 제가 그 살찌기 전에 몸매 보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딱 붙는 티셔츠들 입으면 팔 사이즈 줄이고 입고 했었는데 하고 나서는 팔 보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입었을 때도 물론이지만 제가 딱 붙는 핏대는 좀 레이어드 티셔츠들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입었을 때 핏이 정말 달라요. 제가 진짜 킹 받았던 게 항상 영상 찍을 때 나시 같은 거 입고 인사하면은 여기가 떨린다던가 두툼한 게 이렇게 벌릴 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턱을 갠다던가 이 팔을 붙이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뚠뚠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팔을 벌려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수술이었고, 치수는 따로 안 쟀어요. 수술 전에 따로 안 재서 후에도 따로 안 쟀고요. 한날 오히려 키로수가 늘더라고요. 수술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57kg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들어간 용액도 다 안 빠졌고 붓기도 있고 하니까 더 쪘어.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무게에 대해서는. 용량은 1300cc 정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액 무게가 있어서 용액 무게 제외하면 8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지방흡입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방흡입의 장점은 정말 빨리 확실하게 지방을 없애버릴 수 있다. 단점은 흉이 남는다 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본이나 다른 부작용이 없었지만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냐 비추천하냐 얘기를 해본다면 사람마다 병원마다 다 다르고 시술이 아닌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추천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었던 저는 만족스러운 수술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엄청 다르거든요. 말도 안 되게 아팠는데 바본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너무 만족스러웠다. 하나도 안 아팠는데 바본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너무 달라요. 많은 분들이 흉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이죠? 튀어나온 느낌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쬐다가 다시 꼬맨다니까 지금 튀어나온 느낌은 없고 여드름 짠 것 같은 정도의 흉으로 남아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저는 뒷부분이 살짝 좀 크게 남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는 앞에보다는 조금 큽니다. 노출되는 옷을 입었을 때 앞에 겨드랑이 부분은 이렇게 접히니까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뒤에서는 양쪽에 똥똥 나 있으면 티가 많이 날 거잖아요. 저는 뭐 남들이 내가 지방흡입을 한 걸 알던 말던 별로 딱히 상관이 없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것도 연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흉이 너무 거슬릴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수술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팔라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안 두고 겨드랑이에 딱 붙여봐도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날씬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어깨 개말린 거 들켰네. 이 뼈가 앞으로 겁나 전진해 있는 거 보이죠? 아무튼 옆라인은 이렇고요. 윗라인도 여기가 앞부분보다 사실 더 사람을 살쪄 보이게 만드는 부위거든요. 여기에 살찌면 뒤에서 봤을 때 진짜 한떡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뒷부분도 완전 날씬하게 잘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렸니 어깨가? 살처짐 없는지도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봤을 때 살처짐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살처짐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빼진 않아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게 빼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평균 정도 뺐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사봐서 케바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 안 했던 질문들 답변해보면 딱딱한 팔뚝살도 지읍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는데 고무줄 몸무게여서 이렇게 야들야들한 팔보다 저 같은 팔이 더 수술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까보니까 좀 수술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근육과 뭐 지방이 막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지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완전 수술한 지 극초반 1, 2주 정도 차보다는 딱 오늘로 한 달인 것 같아. 극초반 1, 2주 정도 지났을 때보다는 살짝 살이 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팔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살이 찌면 지방흡입한 부분도 살이 찌겠지만 살이 극단적으로 찌지 않는 이상 팔만 막 예전처럼 뜬뜬해진다 그런 느낌은 없지 않을까. 많은 부위 하는 건 비추인지 아무래도 저는 팔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전체 다 만약에 한 2부위, 3부위 이상 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씻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 그 허벅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똥 싸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들어서 지방흡입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부위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많은 부위를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잘 안 빠지는 그런 부분만 수술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위도 할 생각 있는지 지금은 딱히 없어요. 사실 팔만 얇아진 거고 제 몸은 그대로라서 조금씩 잡히는 제 뱃살들을 보면서 지방흡입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만 지금 뭐 당장 다른 부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람스랑 다른 점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전 람스가 뭔지 모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투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이 하트도 이거보다 좀 더 사이즈가 있었는데 작아졌고 이 똥에리도 되게 쬐깐해졌어요. 이 뒤에 곰돌이도 있는데 제가 받았을 땐 좀 뚱뚱한 곰돌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세로로 이렇게 된 곰돌이가 됐어요. 치수 같은 거를 따로 안 쟀지만 확실히 팔이 쬐깐해졌구나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뚝 지방흡입 한 달차 후기 남겨보았는데요. 계속 제가 말했지만 저는 뭐 고통, 부작용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뭔가 나쁜 말을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안 했지만 선생님들마다 실력이 다르고 개인마다 고통의 정도, 회복 속도 이런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하나도 안 아프겠네 이렇게 수술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